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회의자와 형성자 중에서 교과서 이외에 다루었던 한자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한자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 기억나죠? 모을 회자에 뜻의자. 그래서 뜻을 모은 글자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놨던 글자에 뜻과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가진 한자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의자, 교과서 이외 한자들 보면서 바로바로 익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왼쪽에는 사람인자죠. 그죠? 사람인자고, 오른쪽에는 말씀은자. 그래서 사람이란 뜻과 말이란 두 개의 뜻을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죠. 이 글자가 뭐라고? 바로 믿을 신자라고 했죠. 그죠?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믿을 신자라고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자, 믿을 신자.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그죠? 글자 쉽죠. 그죠? 왼쪽에는 해, 오른쪽에는 달. 그래서 해라는 뜻과 달이라는 뜻 두 개를 합쳐서 그죠? 새로운 글자 바로 밝을 명자가 되었다는 거죠.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그래서 세상을 비춰주니까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이라는 두 글자의 뜻을 합쳐서 만든 그죠? 회의자다. 그래서 밝을 명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해될 거예요. 그죠? 밝을 명자다. 요 글자는 그죠? 위에 있는 이 글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이 그죠?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죠?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늙을 노자예요. 늙을 노자. 늙을 노자가 다른 글자와 이렇게 합쳐질 때는 이렇게 모양이 변하죠. 밑에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늙을 노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또 다른 한자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죠? 늙다라는 뜻하고 밑에는 이제 다 알다시피 아들 자자, 아들 자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죠? 늙은 부모를 그죠? 얻고 있다. 그래서 아들과 늙은 부모 여기에서 바로 이제 효도라는 뜻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효도 효자다. 그래서 효도 효자. 그래서 뭐 효도라는 게죠. 별건 아니죠. 그죠? 그냥 부모님 한번 업어드리는 거. 그것도 큰 효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자식이 이제 늙은 이를 얻고 있는 이 모습에서 두 개 뜻에서 효도 효자를 만들게 된 거죠. 자, 효자, 그죠? 효자. 요 글자는 위에는 밭전자로 죠. 밭전자고 밑에는 힘력자. 그래서 뭐 밭에서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사내다. 그죠? 사내. 이 사내 남자가 된 거죠. 그죠? 밭에서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밭이라는 뜻과 힘이라는 뜻. 이 두 개의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인 사내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만들게 된 거죠. 사내, 남자입니다. 남자. 자, 어렵지 않죠, 그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죠? 글자는 그죠? 위에 저녁석자라고 그러죠. 저녁. 다룰 자에서 아마 힌트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글자. 저녁이라는 거죠. 저녁이고, 밑에는 입구자예요. 입구자. 그래서 뭐 낮에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죠? 밤에는 어두워지면은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 명자가 되었다고 해요. 이름 명자라고 합니다. 저녁에는 입으로 이름을 불러야 한다. 왜? 안 보이니까. 그렇죠. 갑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위에 있는 부분.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요거는 이 집의 지붕이죠. 지붕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그래서 요 글자가 들어가면 집과 관련된 한자가 된다라는 이야기 기억할 거예요. 한자는 무한반복입니다. 그죠?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내가 외우지 않고도 바로 내 것이 돼요. 그죠? 억지로 쓰면서 수십 번 쓰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봅니다.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저 어느샌가 네 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집이죠, 집. 수업 시간에 됐고, 또 지금 또 보고. 이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돼 있죠. 그 다음은 이 글자 나오면, 아, 집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이죠, 집. 집이고, 밑에가 여자, 여자. 그래서 집에 여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집은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편안할 한자가 되었다. 그래서 편안할 안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죠? 집에 어머니가 계신다. 그럼 집이 완전 쓰레기장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집에 여자가 있어야 집안이 편안하다. 이런 뜻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편안할 안이라고 합니다. 입구자가 3개 붙어요. 그죠? 입구자가 3개. 입은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입으로 이제 뭘 하느냐. 보니까 입이 3개가 있는 것을 봐서 3사람이 지금 있다는 얘기죠. 3사람이 이제 입을 가지고 당연히 말을 하겠죠. 그죠? 3사람이 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물건, 야, 나 신상 하나 샀는데 좋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모습을 상상해서 거죠. 그죠? 그래서, 3사람이서 입으로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물건 품자예요. 물건 품자.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처음 만든 사람이, 그죠? 만들어 놓으면 뒤에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죠? 그걸 언어의 역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사람이 3사람에서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해서 물건 품자다. 라고 했으면 뒤에 사람은 따라가는 거죠. 밖에 나왔던 저녁석자죠. 저녁석자가 2개 붙었다. 그죠? 저녁,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다. 단순한데, 그죠? 그냥 저녁이 많다. 요 정도 해서 많을 다자가 되었다. 그래서 저녁, 많구나.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저녁, 많다. 많을 다자입니다. 요 글자는 어려운 글자라고 했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글자지만, 그죠? 많이 쓰는 글자죠. 이 설립자죠. 서다. 어떻게 서다. 근데, 글자 둘이가 나란히 서 있다. 그래서 이게 나란히 병자죠. 서다. 나란히, 보통 보면 이제 사람이 2사람이 서 있으면 이제 나란히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란히 병자라고 해요. 나란히 병자인데,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병렬. 그래서 병렬,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한다. 그죠? 나란히 연결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둘이 이렇게 나란히 쓰다 해서 나란히 병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란히 병. 어려운 글자죠. 그죠? 나란히 병자다. 자, 이 글자 왼쪽엔 나무죠. 그죠? 오른쪽에는 도끼. 기억납니까? 도끼는 이 도끼, 얘를 이제 공식 명칭으로는 도끼 근자라고 하는데, 그죠? 요거는 요 글자가 들어가면 도끼와 관련된 뜻을 가진다. 그죠? 도끼고, 여기 나무가 있으니까, 도끼로 나무를 어떻게 한다? 도끼로 나무를 쪼개는 거죠. 쪼개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다 할 때 쓰는 글자가 이 석자예요. 그죠? 쪼개다.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 그죠? 분석, 쪼개다. 쪼갤 석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죠? 좀 난이도가 있는 글자예요. 그죠? 쪼갤 석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죠? 밑에는 큰 대자다. 크다. 위에는 작다. 밑에는 크고 위에는 작다. 2개의 뜻을 합쳤다. 그죠? 위에는 작고 밑에는 크다. 모양을 그리면 기억나죠? 그죠? 밑에는 큰데 위에는 작다. 어떤 모양이다? 뾰족한 모양이다. 그죠? 뾰족하다. 그래서 이 글자가 뾰족할 첨자가 되었다. 그죠? 기억나죠? 뾰족할 첨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 혹은 첨예하다 이럴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뾰족할 첨자라고 합니다. 뾰족할 첨자. 자, 요 글자는 문이죠. 문이라는 뜻. 문이라는 뜻. 소개는 해죠. 해. 우리 학교도 교실이 참 방향이 좋아서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 옛날 대문 쪽 양반집 대문 사이로 햇빛이 비춰온다. 대문 사이로 햇빛이 쫙 비추는 걸 보고, 그러면 문이라는 뜻과
해라는 뜻을 합쳐서 사이라는 뜻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대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문과 해의 뜻을 합쳐서 사이라는 뜻을 만들었다. 사이. 그래서 사이간자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간식할 때 쓰는 글자죠. 간자. 사이간.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자는 끝났죠. 그죠? 회의자는 지금까지 봤다시피 그죠? 이 뜻과 뜻을 합쳐서 만든 새로운 글자 회의자라고 했죠. 근데 요 형성자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되었지만 요 성자 있죠. 성자. 요거는 회의자는 뜻과 뜻을 합쳐서 만들었지만 요거는 두 개 다 뜻이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소리다. 그래서 밑에 귀자 있으니 들어서 이 하나는 소리다. 소리. 하나는 소리, 하나는 뜻.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을 형성자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한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형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80% 이상이 바로 형성자라고 하기 때문에 형성자 원리만 나오면 그래서 한자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죠? 우리 마구잡이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사고력을 기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죠. 형성자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소리다. 소리다. 실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죠? 이것은 소리가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죠. 밑에 여기에 될 화자, 변할 화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소리가 되죠. 여기 소리를 더하고 위에는 뭐냐? 풀이죠. 풀초자, 풀은 뜻이고 이 화가 소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글자는 소리를 그대로 갖고 가고 뜻은 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풀에서 가장 볼만한 게 뭐냐? 그래서 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꽃이죠. 그죠? 꽃. 그래서 이게 꽃 화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꽃 화자다. 그래서 풀이라는 뜻과 화라는 소리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글자. 그죠? 형성자이다. 꽃 화자이다. 이런 얘기죠. 왼쪽에 사람인 자고 그죠? 오른쪽에 주인 주자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주인 주자가 소리가 됩니다. 소리. 그래서 소리를 더하게 되고 그럼 뜻은 뭐냐? 사람이죠. 사람과 관련된 거. 뭐 사람과 관련된 게 많은데 요 글자를 만든 사람은 사는 게 중요하다. 사람은 사는 게 중요하다 해서 뭐 살주자 이렇게 살주자 살다 살주자라고요. 주인 주자는 소리. 사람은 뜻. 이렇게 뜻과 소리가 합쳐져서 만든 글자 형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 글자는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야. 오른쪽 야가 뭐냐면 마디촌자라고 하는 거죠. 마디촌. 짧은 거죠. 한 마디, 두 마디 할 때 그 마디촌자라고 해요. 마디촌. 마디촌자가 소리가 됩니다. 소리가 되고 왼쪽에 나무는 뜻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글자는 음은 당연히 촌이 되겠죠. 소리 얘를 그대로 갖고 오니까 뜻은 뭐냐? 나무와 관련되어 있다. 물론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우리 그 마을에 가면 촌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마을에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 그렇죠? 그 마을에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이 바로 뭐냐? 나무죠. 큰 나무. 500년 이상 된 큰 나무예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제사도 지내고 하는 모양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무, 그 수호신이 나무였기 때문에 그 큰 나무가 있는 마을을 생각해서 이 사람은 그걸 마을 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을 촌자예요. 마을 촌. 우리가 산촌, 어촌, 농촌 이럴 때 쓰는 거 있죠. 그죠? 촌, 시골 이런 개념이죠. 시골. 그래서 마을 촌자다. 마을 촌자 많이 쓰는 글자죠. 우리가 촌자. 요 글자는 밑에 장인 공자죠. 그죠? 장인 공. 이 공이 소리가 되고 위에는 얘도 한 번씩 나오는데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구멍이에요. 구멍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원시인들이 살던 움막집이죠. 움집이라고 하는데 움집의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아마 움집이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기고 여기 보면 이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고 이건 이제 뭐
돼 있는데, 뭐 집 같은 걸로 그죠? 밖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덮어놨는데, 요 모양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글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게 이제 여기죠. 여기 구멍. 그래서 요 보면 음집에 들어가는 입구 요 구멍. 그래서 이제 요걸 구멍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음은 몰라도 되지만 뜻은 구멍이구나. 야가 들어가면 구멍과 관련되어 있구나. 구멍. 그래서 요거는 구멍이 뜻이 되죠. 그래서 공이 소리가 되고 구멍이 뜻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구멍은 어떤 특징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게 빌공자가 된다. 그리고 공간할 때 쓰는 글자도 공간. 그래서 빌공자이다. 그래서 밑에 공자가 소리가 되고 위에가 구멍이 뜻이 되었다. 그래서 뜻과 소리를 합쳤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형성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성자 빌공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오른쪽에 있는 있죠. 해쪽이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리얼, 그렇죠? 리얼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글자 몸기자라고 몸기자. 그래서 요 몸기자가 소리가 되죠. 요게 소리가 되고 왼쪽에 있는 말씀 원자죠. 이 말씀 원자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 이 중요한 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둬야 되겠죠. 적어둬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적을 기자라고 해요. 적을 기자. 그래서 우리가 적다, 쓰다, 기록하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몸 기자가 소리가 되고 왼쪽에 있는 말씀 원자가 뜻이 되죠. 얘가 뜻, 얘가 소리. 뜻, 소리, 뜻, 소리 합쳐서 적을 기, 기록할 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자 혹은 일기할 때 쓰는 글자죠. 그죠? 요거는, 그죠? 위아래로 되지는데요. 위에 있는, 요것도 물론 나무 목자하고 눈 목자가 합쳐진 건데, 두 개 합쳐져서 서로 상자가 되거든요. 서로 상자에서, 요건 합쳐진 요 글자가 소리가 되는 거죠. 합쳐진 요 글자가 소리가 되고, 뜻은 밑에 있는 마음심자가 돼요. 마음심자. 그래서 이 상이라는 소리하고 마음이라는 뜻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마음. 그래서 얼핏 하면은 이게 이제 생각상자인데 마음하고 생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그죠?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이제 머리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머리로 하지만 중요한 생각, 이런 중요한 생각은 그죠? 마음으로 하죠,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상자가 소리가 되고 밑에 있는 마음이 뜻이 되어가지고 중요한 생각은 마음으로 한다 해서 생각상자라고 하죠. 생각상. 우리가 사상. 뜻을 보죠. 사상. 좋은 사상. 자, 요 글자는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에 있는 요 문자. 그죠? 요 문자가 바로 소리가 돼요. 소리가 되고 요 안에 있는 귀. 그죠? 귀가 바로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소리는 만들어진 이 글자의 소리는 문이 되고 그대로 문이 되고 뜻은 귀와 관련되어 있다. 그죠? 귀가 하는 역할이 많은데 그죠? 어쨌든 귀 하면 오는 것은 듣는다. 자, 듣는 거니까 이게 바로 들을 문자라고 하는 거죠. 들을 문자. 그래서 들을 문자다. 그래서 문자는 소리, 귀는 뜻. 그래서 뜻과 소리가 합쳐진 형성자다. 그래서 형성자이다. 그죠? 들을 문자다. 들을 문자죠. 자, 같은 원리죠. 그죠? 역시 바깥에 있는 문이 소리가 되고 안에 있는 입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소리는 문이 되고 뜻은 입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입과 관련된 것들이 많죠, 그죠?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만든 사람은 이제 입의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묻는 거죠, 우리가 질문할 때 묻다. 자, 묻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있죠. 역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그죠? 공부를 잘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호기심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왜 그럴까 왜가 해결되는 순간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입으로 어떤 사실을 묻는다, 질문한다, 묻는다 해서 물을 문자라고 해요. 그죠? 문자가 소리, 입이 뜻. 이래서 물을 문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요 오른쪽 글자 유명한 글자죠. 그죠? 여기에 풀을 청자라고 해요. 풀을 청자라고 하고 요게 소리가 되죠. 여기 소리가 되고 왼쪽에 있는 글자 여기죠. 물방울 3개. 이거는 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청이라는 소리를 그대로 갖고 오고 물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뭐 물과 관련된 것도 많겠죠. 맞아?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역시 물은 맑아야 한다. 그래서 맑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맑을 청자가 된 거죠. 맑을 청. 그래서 물이라는 뜻과 청이라는 소리가 합쳐졌다. 그래서 이게 맑을 청자다. 유명한 사람 누구? 심청이 할 때 쓰는 청자가 요 글자예요. 심청이. 요 글자는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 그죠? 이룰성자죠. 이룰성자입니다. 이룰성자고 소리를 나타내죠. 소리. 그래서 요거는 소리가 되고 뜻은 뭐냐? 뜻은 왼쪽에 있는 흑토자가 되죠. 흑토자. 그래서 소리는 성이고 흑과 관련되어 있다. 흑과 관련된 것도 많죠. 옛날에 보면 참 많은데, 그죠? 흑으로 했던 것 중에 이 사람은 뭘 생각했느냐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을 쌓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돌로 이제 성을 많이 썼는데 옛날에 그죠? 원시시대 아주 옛날에는 아마 성을 흙으로 쌓았던가 봐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흙에서 뭘 생각해냈느냐면은 성을 생각해요. 캐슬이죠. 캐슬. 요 글자가 바로 성성자예요. 성성자. 나중에 한자 활용해 보면 또 이 성자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국사책에만 나오면 뭐 저 평양성 하면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성성, 캐슬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성을 흙으로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성자다.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가 이제 사길교자고요. 교류할 때 쓰는 사길교자고, 요 글자가 소리가 되는 거죠. 사귀다. 사길교자가 소리가 되고, 왼쪽에 있는 나무가 뜻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나무가 뜻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음은 교자고, 음은 오른쪽에 있는 야가 그대로 교자가 되고, 뜻은 나무와 관련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번에 나무는 뭐냐? 이 사람은 또,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옛날에 이제 나무로 뭘 했을까? 이제 생각해보다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저 나무를 했던 게 이제 집을 지었지 않았겠어요? 집. 나무를 집을 짓는 데 사용했다. 이걸 보고, 그러면, 집과 관련된 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무 목자가 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글자가 집교자라고 하게 된 거죠. 집교자입니다. 여기서 야가 집교자예요. 집교자. 우리가 어디 쓰느냐? 학교. 여러분, 학교죠. 여러분, 뗄 수 없는 학교. 학교 보면 이제 공부하는 때 이런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학교의 한자의 음과 뜻을 보면, 배울 학자의 집교자. 그래서, 이게 학교는 배우는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자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나무라는 뜻과 교라는 소리가 합쳐져서 만든 집교자다. 집교자. 유명한 글자죠. 그죠? 요 글자는 왼쪽에 있는 야. 이 왼쪽에 있는 야가 콩두자라고 해요. 콩두자. 우리 녹두 장군 할 때 쓰는 이 콩두자인데 야가 소리가 되죠. 야가 소리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야는 뭐냐면 알아두면 좋은데 이 글자 참 많이 써요. 이 글자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 상형자라고 하는데 사람의 머리죠. 사람의 머리를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뭐 만든 사람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죠, 그죠? 보이는 게 이제 그 위에 이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 눈목자이죠, 그죠? 눈목자.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야는 또 수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또 이래 보면 또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해요, 그죠? 머리. 그래서 얘는 이제 얘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죠? 앞으로 이 글자가 보이면 머리와 관련된 한자가 되겠구나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왼쪽에 있는 콩두자가 소리가 되고 오른쪽 머리가 뜻이 됐는데 머리와 관련된 뜻 그냥 머리예요. 그냥 그대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머리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두자. 아이고 두야 할 때 쓰는 머리 두자가 되겠습니다. 머리 두자. 해서 이번 시간에 그죠? 교과서 이외에 회의자와 형성자를 살펴보았는데요. 그죠? 한자 수가 그렇게 부담되는 것지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글자들이 차곡차곡 기본이 쌓여 있어야 앞으로 어휘를 두 자짜리 이상의 단어를 해석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글자들을 지금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휘를 학습하거나 여러분의 그 사고력을 발달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았어, 어려웠어, 여러 가지 핑계로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결국은 한 사람들은 그만큼 큰 효과를 본다는 걸 꼭 명심하고 힘들더라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 원리를 통한 교과서 외의 한자들은 다 봤고, 이제 다음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어휘. 이제 두자에서 모여서 만든 어휘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차곡차곡 이런 기본이 쌓여져 나가야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앞으로 가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니까 기본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따라오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